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엽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증시가 6월 달에는 굉장히 잘 올라갔었는데 7월 달에는 좀 오락가락하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뭐 감세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세 관련된 서한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서한이 이제 8월 1일까지는 유예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6월 달에 보여줬었던 또 좋은 상승 랠리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은 종목과 그 다음에 잘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좋은 수익을 가져오는 게 뭐 가장 잘하는 투자 방법이 되겠죠. 자, 요즘에 우리 증시 안에서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전주들도 이제 좀 잘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뭐 조선과 방산은 엄청난 랠리를 아직까지도 저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폭발적인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됐거든요. 조선주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 관련된 뭐 정책 이슈들,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대될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실적이랑 더해지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안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증시 안에서 실적이 가장 잘 터지는 그런 업종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기업들마다 실적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이 K-뷰티라는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도 물론 많지만 실제로 이 K-뷰티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행을 좀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K-뷰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올라왔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K-컬처, K-문화, K-드라마, K-영화 아니면 뭐 K-팝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한국 문화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계 인물들도 있겠지만 뭐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제품도 뭐 K푸드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또 한몫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하면은 막 이제 막 인종차별 당하고 뭔가 좀 무시당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유럽이나 아니면은 서양 국가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자체가 좀 달라졌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졌고 실제로 이제 8월 달에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사는 지인이 미국인이 이제 8월 달에 한국에 이제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은 자기는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K-뷰티, 그 뭐 이제 화장품 보러 가야 되니까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뭐 K-뷰티의 인기가 좀 많이 늘어났구나. 실제로 내 주변 안에서도 아니면 내 주변 외국인들도 실제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확실히 좀 끌고 왔고 그렇게 막 유행을 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한국 그 화장품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브랜드보다는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좀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입소문을 타고 하면서 지금은 뭐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관광 성지라고 하잖아요. 혹은 쇼핑의 성지로 올리브영을 굉장히 많이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올리브영 매출이 관광객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올리브영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인 글로벌 텍스프리도 최근에 뭐 굉장히 빠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화장품주들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파리가 중국에 많이 그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북미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화장품 쪽에서는 강국인 유럽 지역 쪽 안에서도 이제 뭐 밀라노에서도 이제 K 뷰티 바람이 솔솔 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아지고 유행을 좀 굉장히 좀 잘 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와 추이가 계속해서 잘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그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2023년도 대비 현재 주가가 10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출연이 되지 않을까 내심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 우리나라 안에서 수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통계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은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업종들은 굉장히 좀 부진했고, 그 외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은 전년 그 전 동기 대비해가지고 22% 정도 이제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출액 자체가 이번 그 2025년도 상반기에 여태 역대급 뭐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 중국은 뭐 감소를 조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죠. K뷰티의 힘.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5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화장품주들이 부각을 한번 받았었죠.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과거에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도 좋게 나왔지만 올해 다시 까보니까 작년에도 잘 나왔지만 올해는 더 역대급 그 실적치 혹은 이제 매출치를 계속해서 좀 갈아엎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영에는 없어요. K뷰티 사러 약국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소비 패턴들도 계속 이제 막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화장품의 매출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지만 이런 뭐 노스카나 뭐 리주 비넥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 뷰티 연고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그 실적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뭐 화장품도 사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고 그런 이제 뭐 뉴스들도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가 계속 좀 퍼지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요 뉴스 기사들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해외 수출액이 55억만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1년 만에 기존 최대 수출액을 갈아치웠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대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바로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거죠. K-팝, K-드라마, 뭐 K-뷰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호도가 높아졌고 품질과 기술력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났다. 중국이 10억 8천만 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작년 상반기보다 10%는 줄었지만 여전히 1위다.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 중국 뒤를 바짝 추격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이 수치를 보면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수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과거에 중국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여전히 중국은 1위지만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수출처와 판매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온라인 쇼핑몰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는 뭔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하는 요런 그 트렌드가 조금 좀 늦게 정착이 되긴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려서 여기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에 뭐 일본 모두 이렇게 뭐 열심히 판매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이제 중국이랑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몰로 잘 팔리는데 거기에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중국이 조금 좀 깎인 거는 걸리긴 하지만 뭐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안에서도 이제 그 유럽권 안에서 수출상위 10개국에 진입하면서 신흥 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폴란드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잘 팔렸고 그 다음은 색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세정용품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러니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아직은 중국, 그 다음에 확 올라온 게 이제 미국,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또 확인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뭐 민주당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뭐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뭐 북한 혹은 중국과는 약간 좀 더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증시에서는 남북 경협주도 이제 반응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뭐 그 시진핑 주석이 뭐 방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단발적인 키워드를 받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출로 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 과거에 이제 그 급등을 좀 가지고 왔었던 그런 모멘텀들이 중국에서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불을 더 붙여줄 수 있을 만한 뭐 추가적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집힌 중국 관광 무비자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키운다라고 했죠. 이제 3분기 시행 예정인 무비자 입국 제도 내년 상시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방한 관광객이 10명이면은 국민 한 사람 1년 소비액에 맞먹는 돈을 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화장품들을 엄청 많이 사갔죠. 과거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붐이 불었었을 때, 그 당시에 명동에 가면은 중국인들이 거의 엄청 많고 양손에 막 화장품 쇼핑백 엄청 들고 다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알령이 이제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림,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무비자 입국제도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의 그 수 자체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1순위였던 화장품 품목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시장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미국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기업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도 화장품 시장에 재도전을 하면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런 그 흐름들이 보여지니까 전략을 바꾸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했었던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다시 한번 이제 재가동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한알령이 풀리나 하면서 뭐 굳이 화장품 기업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중국 노선 확대하면서 움직임들이 보여지죠. 이제 한알령 해제가 이제 가까워지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항공주들, 그 다음에 혹은 요즘에 카지노 종목들도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좀 이런 전반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좀 좋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화장품주들 안에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갈리고 대형주들이 훨씬 좀 잘 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AP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에서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저는 APR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흐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화장품주들 안에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린 거는 물론 뭐 대형주와 소형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활약을 못하고 있는 클리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이 실적주로 기대를 받고 실적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실적을 잘 못 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좀 실망적이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힘을 좀 못 씁니다. 대형주들이 잘 가고 중소형주들이 못 가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못 나오는 중소형주들은 아예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APR 같은 경우, 메디큐브의 APR이죠. APR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 실적만 나왔는데 작년도 전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의 뭐 절반 가까이를 따라갔죠.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은 상승률이 나왔다.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상승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진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안에서는 이제 오늘은 에이블 CNC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응이 먼저 나왔었던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지금 화장품주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들에서 좀 잘 올라가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화장품 종목들을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소형주, 중형주보다는 저는 대형주를 가지고 좀 멀리 가져가는 게 좋겠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2025년도 연간 실적이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도 저는 역대급 실적과 최대 실적이 계속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APR이 저는 가치평가 안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좀 비슷한 수준이 달바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달바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지금 화장품 기업 안에서도 APR 정도 수준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도 1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0% 이상이 올라갔고, 전년 영업이익이 이제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의 한 2배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4분기, 그러니까 4번이 더해져서 연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 적자가 나올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2분기 실적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연간 실적을 뛰어넘어주지 않을까. 그럼 이제 또 역대급 실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다. 근데 이제 달바 글로벌이 시장 안에서는 상장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노출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APR보다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상승 추이를 받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이제 뭐 신규 상장주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저항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표출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전통적인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요즘에 약간 대장 자리를 뺏기고 좀 지지부진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실적이 못 나왔나라고 하고 보면은 뭐 매출액 쪽에서도 무난하게 흐름들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1년치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달바라던가 아니면은 뭐 APR 정도의 수준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발현이 되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혹은 그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여준, 여태까지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순위는 여전히 대장주는 APR인데, 요거는 이제 좀 야수의 심장 같은 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달바 글로벌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보다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모레 퍼시픽까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수출 품목이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좋은 내용들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도 먹거리를 많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흔히 말하는 국뽕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뭐 K-뷰티, 뭐 K-푸드, K-컬처, K-문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도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화장품주로 좋은 결과치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